전기 자동차 그 집밥이면 다 해결된다. 맞나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 경험을 좀. 그러니까 이제 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지하 주차장에 완속 충전기가 있는데 시간당 7kW 충전이 되거든요. 이 차량이 60kW니까 한 10시간, 9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완충이 되는데 이게 항상 충전기가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충전 중이어서.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파워큐브라는 이동형 충전기. 근데 이제 구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간당 2kW밖에 충전이 안 되거든요. 일반 콘센트에 꼽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신한 EV 카드가 와서 할인 카드가 와가지고 등록해서 다음 주부터 사용할 예정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2kW이기 때문에 이 차에 완충을 하려면은 30시간을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사용을 못하고 계속 그냥 주차를 해놔야 되는 거죠. 대신에 그거의 장점이 이제 충전료가 급속 충전기에 비했을 때 한 반 이상이 싸니까요. 금액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워큐브 비용은 어느 정도 구매 비용이? 일단 이동형 충전기 비용이 60만 원이고요, 현재. 그리고 그거를 구입을 해서 파워큐브라는 회사에 등록을 하려면은 매달 또 15,000원의 비용이, 통신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대신에 충전 비용은 싸니까 그 부분이 감가가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 하루에 150km를 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년 정도만 파워큐브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을 하면은 기계값 6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요즘에 그 친환경 그 전기차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아지잖아요. 네, 오늘은 볼트 EV를 이제 중고차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을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사실 이제 전기차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전기 중고차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볼트 EV 특히 상품성이 좋은 걸로 유명한 차인데, 예, 이 차를 이제 어떤 계기로 구매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운영하던 차가 레이였는데 하루에 한 150km 정도 매일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름값이나 레이의 뭐 장고장 이런 부분 때문에 기름값도 절약할 겸 수리비도 절약할 겸 알아보다가 이제 저렴한 중고차가 있어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 전기차 중고차를 이제 구매하시는 게 선뜻 쉽지 않은 결정이 있을 텐데 어떤 용기가 이제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새 차를 알아봤는데 네. 보조금 지원받고 이제 인천시 지원 보조금하고 이런 걸 계산해봤더니 견적이 보조금 받고 한 3,600, 7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취등록세까지.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된 중고차고 키로수 10,000km 정도 탔던 건데 금액 차이가 거의 한 1,200만 원 정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봤을 때 어차피 차량 소모도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봤을 때 1년에 1,500이다 감가가 된 거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다 해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중고차를 떠나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배터리 수명.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은 좀 없으셨어요? 걱정은 있었고 충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일단 사놓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일단 샀는데 네. 배터리 수명 같은 경우는 쉐보레 같은 경우는 5년에 10만까지 보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걱정을 접었고요. 충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금 한 3주 정도 탔는데 어느 정도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단거리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해요. 근데 장거리 주행하기에는 약간 불편한 점을 몇 개 이제 찾게 됐죠. 네, 그걸 네. 들어보기 전에 이 네. 중고차 구매 루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명드릴 게 많은데 네, 네. 지금 보면은 중고차 엔카나 국민 차를 보시면은 전국 이전 가능 차량이 있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이전 차량만 있어요. 그게 뭐 이번에 이 차를 사면서 알게 됐는데 새 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을 해도 2년간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돼요. 그 2년이 넘어가면은 전국 이전이 가능한 차량이고 그 보유한 기간이 2년이 안 되면 그 지역의 사람한테 꼭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천 사람만 이전을 해야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어가지고 그래서 1년이 안 됐고 금액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인천 쪽의 사람만 이전을 받아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도 그만큼 저렴했고요. 그래서 이전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루트는 저기 SK 엔카 쪽을 좀 사용하셨나요? 그때? 저 SK 엔카로 구입을 네. 한 겁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 차도 복불복이고 네. 중고차도 복불복이기 때문에 일단 사놓고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보증기간 내에 있는 차량이니까 네. 수리해서 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차 그 전기차 실제 이제 주행해 보시니까 충전 장단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용이죠. 장점은 비용. 네. 비용이 저렴하고 제가 하루에 레일을 운행했을 때는 1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차로 하루 주행을 하면은 한 2,3,000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금액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주류비가 또 내려가고 그게 장점이고요. 네. 단점은 항상 배터리 충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급속 충전이 많이 생겨서 네. GS 주유소 같은 데 보면 급속 충전기가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최소한 40분에서 5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아, 이걸 꼽는 데까지예요? 네, 아니면 꽂고 나서요. 닫고 근데 나서? 만약에 예. 제가 갔는데 예. 충전기에 차량이 다 충전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무조건 1시간 이상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급할 때는 그런 GS나 급속 충전을 하고요. 네. 만약에 뭐 급한 일이 없다 그러면 집에 있는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시간적인 단점이 가장 크죠. 그리고 항상 그 충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시간 같은 걸 또 환산하면 네. 거의 뭐 내연기관이랑 뭐 비슷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충전하면서 우리가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거기 들어간 돈이 결국에 다 그 기름 쓰는 거랑 그렇죠. 똑같다. 기회 비용으로 따졌을 네.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똑같다고 보면. 그리고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는 네. 아직까지는 장거리는 제가 이 차를 네.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장거리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갓집이 강릉입니다. 근데 강릉까지 딱 주행거리가 260km인데 네. 완충까지는 안 하고 제가 배터리 80%만 항상 충전을 하고 다니는데 80% 충전하게 되면 한 320 정도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 상태면은 충분히 강릉을 도착하고 남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횡성쯤 가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60km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석 주행으로 갔거든요. 100 한 5km 정도 맞춰가지고. 근데도 연비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횡성 정도 가서 충전기에 갔는데 충전기가 다 에러입니다. 그래서 횡성에서 진부 IC로 나와가지고 공영주차장, 진부 공영주차장까지 찾아가서 40분 충전을 하고 그리고 또 강릉에 도착했고 또 오는 길에도 강릉에서 80% 충전을 했는데 경기도 이천쯤 오니까 또 한 100km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또 양평휴게소 들려서 또 충전을 하고 그러고 오니까 일반적으로 3시간이면 강릉까지 가는데 충전하고 길 찾아서 들어가고 하니까 4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한 200km 정도 되는 장거리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200km가 넘어가는 거리 그럼 항상 충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히터나 에어컨을 끼게 되면 더 떨어지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혹시 인프라가 약간은 좀 이렇게 아쉽다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많지만 또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좀 그렇죠. 문제가 될 수도 많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뭐 카드 정해진 데서만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카드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기는 웬만하면은 다 일반 카드로 결제가 되는데 GS 주유소 같은 경우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 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예, 이 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카드가 없는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요. 근데 이 카드가 있다고 한들 그 충전기가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도 관리가 안 돼 있다거나 에러 코드가 뜨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충전에 대한 생각은 항상 가지고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거리에 같은 코스를 다니거든요. 그리고 키로수가 100에서 200 그 정도를 매일같이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왜냐면은 운행을 하고 와서 집에서 집밥을 먹어도 되고요. 급할 때는 GS 가서 잠깐 급속 충전을 해도 되고 그렇게 따졌을 때 굉장히 유류비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득이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을 한 대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도 가고 그리고 뭐 아기가 있는 집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장거리 여행이나 아니면은 그때그때 급할 때 써야 되는 차량이다 그러면 단점이 많은 차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 히터를 키면 연비가 많이 떨어지고 가다 보면은 분명히 충전을 또 해야 되는데 아기가 보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하루에 100에서 200km 정도를 탄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으로 무조건 타는 거다라면은 추천을 드리는데 이 하나의 단독으로 우리 집차를 사용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활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절대 내연기관차를 따라가지 못해요. EV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달에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기름값을 쓰던 걸 지금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일단 주행 중에 굉장히 편안한 거, 소음 없고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원페달 시스템이 있어서 서울에서 주행할 때는 브레이크 밟을 일이 거의 없고, 그리고 원페달을 씀으로써 또 회생제동이 되니까 그만큼 연비로도 이득을 보고. 제가 전기차를 얼마 전에 그 모델3를 한번 타봤는데 정말 잘 나가고 좋아요. 네. 근데 운전의 재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운전병 출신이고요. 운전을 한 지 한 20년 됐는데 네, 미션이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재미는 정말 없습니다. 그냥 놀이기구 타러 가면은 있는 범퍼카 정도? 네, 그 느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밟으면 나가고 네. 뛰면 쓰고. 예. 되게 조용해요 차가. 네, 조용합니다. 고속도로 올라가면 똑같아요. 어차피 노면 소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시내에서 다닐 때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여기까지 배터리 자체가 주행거리 1000km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빼고는 뭐 크게 지금 단점이 보이지는 않아요. 뭐 공간도 되게 만족스럽고, 네, 만족스럽고. 승차감이나 정수성이나 다 이제 괜찮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전기차 보험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차량 가액이 높다 보니까 예. 보험 자체도 가액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차를 빼면 낮아지겠지만 자차를 뺄 수가 없는 차량이잖아요. 사고가 나면 분명히 배터리 쪽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 레일을 탔을 때 자차를 포함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냈거든요. 제가 사고가 몇 건이, 큰 사고 말고 작은 사고가 몇 건이 있어서. 근데 이 차로 바꾸니까 한 7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2배 정도가 이제 뛰게 됐네요. 그러면 레이랑 이 차랑 이 차랑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레이에서 이 차량으로 바꿨을 때 전혀 지금 후회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항상 같은 코스에 같은 키로수를 탄다고 하면 적극 추천을 합니다. 100km에서 한 200km를 탄다고 하면. 근데 이제 차량을 한 대 가지고 모든 거를 운영을 한다, 자가용으로도 타고 업무용으로 탄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다음 차를 산다고 하면 이제 네. 어떤 차가 이제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제 테슬라가 궁금하죠. 근데 저는 업무용으로 쓰다 보니까 네. 뒤에 짐을 싣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시중에 나오지 않은 그 카노라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전기 차량. 네. 뭐 그런 게 이제 상용화가 돼서 나온다고 하면은 이 차량 다음으로 뭐 그런 차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에 늦은 밤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